다 부숴버려. 오늘 안에 정리 끝내자. 서울 강북구 수유동 2024년 3월 15일 오후 2시 포크레인 굉음과 함께 수십 명의 용역 깡패들이 재개발 현장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야구방망이, 쇠파이프, 심지어 전기톱까지 들고 말이죠. 마지막까지 버티던 어르신들이 울면서 뒤로 물러났습니다. 80세가 넘은 박순자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제발 하루만 더 기다려주세요. 짐 정리할 시간을. 시끄러워. 벌써 몇 달을 기다렸는데. 덩치 180cm가 넘는 용역대장이 할머니 앞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거기 덩치, 스톱. 평범한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현장의 모든 소음이 멈춰버렸죠. 모든 시선이 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흰색 반팔티에 청바지를 입은 30대 여성이 할머니들 앞에 서 있었습니다. 키는 168cm 정도로 겉보기에는 그냥 평범한 여성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서 있는 자세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등은 곧게 펴고 어깨는 자연스럽게 벌어져 있었죠. 마치 운동을 한 사람의 체형이었습니다. 할머니가 하루만 시간을 달라시는데 어려운 부탁입니까? 용역대장이 킥킥 웃었습니다. 계집 주제에 여기가 감히 어딘 줄 알고 가서 해놔봐. 그런데 여성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발 앞으로 내디뎠죠.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물러서세요. 용역대장 김태수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15년간 이런 일을 해왔지만 이렇게 당당하게 맞서는 여자는 처음이었거든요. 어이 아줌마. 지금 여기가 장난칠 곳으로 보여? 하지만 여성은 전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죠. 제가 지금 장난하러 온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그녀는 잠깐 뒤를 돌아보며 할머니들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두 안으로 들어가세요. 여기는 제가 처리할게요. 박순자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 이 동네 김씨네 막내딸이지? 언제 왔어? 지금 여기는 위험하니까 얼른 돌아가. 네, 저예요, 할머니. 제 걱정 마시고 들어가 계세요. 이정민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사실 이정민에게는 남들과 다른 이력이 있었습니다. 2006년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한 그녀는 4년간 최상위권 성적을 유지했습니다. 2010년 소위로 임관한 후에는 모두를 놀라게 한 선택을 했죠. 바로 707 특임대 지원이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여군이 특수부대에 들어간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정민은 6개월간의 극한 훈련을 완주한 몇 안 되는 인원 중 하나였죠. 14년간의 군생활 동안 그녀는 해외 파병부터 국내 대테러 작전까지 다양한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작년까지는 중령으로 복무하다가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병환으로 전역을 결심했던 것입니다. 개발업체에서 어르신들에게 제대로 된 보상도 안 하고 내쫓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서게 됐어요. 용역대장이 팔을 벌리며 큰 소리를 냈습니다. 야야야,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 여기서 나가면 되는 거 아니야? 왜 이렇게 일을 복잡하게 만들어? 그런데 이정민은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복잡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정당한 절차를 요구하는 겁니다. 어르신들이 동의하지 않으셨으니까 돌아가시면 됩니다. 김태수의 얼굴이 점점 붉어졌습니다. 이게 계속 들어주니까 여기가 뭐 하는 곳인 줄 알고 나서는 거야? 김태수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수년간 이런 일을 해오면서 이렇게 당당하게 맞서는 사람은 처음이었거든요. 너 지금 나를 우습게 보는 거야? 이정민이 고개를 살짝 기울였습니다. 마치 상대방의 말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듯한 표정이었죠. 우습게 본다기보다는 그녀가 잠깐 멈춰서 김태수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조금 안쓰럽게 보입니다. 현장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용역들도 할머니들도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봤죠. 김태수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뭐라고? 계집이 감히 지금 나를 동정해? 계집이라고 하셨는데 그건 좀 옛날 표현이네요.
이정민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묘하게 위압감이 느껴졌죠. 그리고 안쓰럽다고 한 이유는요. 그녀가 한 발자국 더 앞으로 나왔습니다. 김태수와의 거리가 2미터 정도로 좁혀졌죠. 나이가 몇이신지 모르겠지만 아마 40은 넘으셨을 텐데 할머니들을 괴롭히는 일로 먹고 살아야 하니까요. 김태수 뒤에 서 있던 용역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가 작게 중얼거렸죠. 저 여자 뭔가 다른데? 하지만 김태수는 이미 참을 만큼 참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좋아, 너 정말 죽고 싶구나? 그가 뒤돌아서며 부하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야들아, 저 계집 좀 어떻게 해봐. 순간 3명의 용역이 이정민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야구 방망이를 든 놈, 쇠파이프를 든 놈, 맨손인 놈까지 할머니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어머, 정민아. 도망가. 하지만 이정민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세를 낮추며 무게중심을 아래로 내렸죠. 첫 번째로 달려든 것은 야구 방망이를 든 사내였습니다. 키 175cm, 몸무게 85kg 정도로 보였죠. 그가 방망이를 머리 위로 치켜들며 내리쳤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이정민이 마치 바람처럼 옆으로 스르르 빠졌습니다. 야구 방망이가 허공을 가르며 땅에 꽂혔죠. 동시에 그녀의 오른손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손날로 상대방의 손목을 정확히 타격했죠. 으악! 야구 방망이가 남자의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두 번째 사내가 쇠파이프를 옆으로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이정민은 이미 그 궤도를 예상하고 있었죠. 몸을 뒤로 젖히며 파이프를 피한 후 즉시 앞으로 나아가며 상대방 명치를 정확히 가격했습니다. 우에 두 번째 사내가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세 번째 맨손 사내가 주먹을 날렸습니다. 하지만 이정민에게는 너무나 느린 동작이었죠. 상대방의 주먹을 가볍게 옆으로 올린 후 발목 걸기를 사용했습니다. 으악! 세 번째 사내도 그대로 땅에 넘어졌죠. 전체 시간은 12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현장이 완전히 정적에 빠졌습니다. 김태수의 입이 벌어졌죠. 나머지 용역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정민이 털털 손을 털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녀가 김태수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는데 그 미소는 전혀 따뜻하지 않았죠. 저는 아직 여러분과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눠보지도 않았는데요. 김태수가 뒤로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15년 경력의 용역업계 베테랑이었지만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거든요. 너 뭐야? 무슨 무술이라도 배웠어? 이정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그녀가 쓰러진 용역들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괜찮으신가요? 많이 아프지는 않으시죠? 쇠파이프를 들었던 사내가 명치를 부여잡고 일어나며 중얼거렸습니다. 뭐야, 이 여자 우리를 상대로 지금 적당히 하는 거야? 사실 이정민은 의도적으로 힘을 조절했습니다. 진짜로 제대로 했다면 세 사람 모두 병원에 실려가야 했을 테니까요. 김태수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우리를 놀리는 거야? 놀린다기보다는 이정민이 잠깐 생각하는 듯 하더니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먹고 살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잖아요. 저도 그런 마음은 이해합니다. 이 말에 용역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뭔가 예상과 다른 반응이었거든요. 하지만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예요. 평생을 살아온 터전에서 쫓겨나는 심정을 생각해 보세요. 박순자 할머니가 뒤에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민아, 위험하니까 그만. 괜찮아요, 할머니. 이분들과 조금 더 이야기해 봐야겠어요. 이정민이 김태수에게 다가갔습니다. 이번에는 위협적이지 않은 자연스러운 걸음걸이였죠. 팀장님이시죠?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갑자기 정중하게 나오는 여성을 본 김태수가 당황했습니다. 김태수 팀장님, 저는 이정민이라고 합니다. 그녀가 자연스럽게 악수를 청했습니다. 김태수가 얼떨결에 손을 내밀었죠. 팀장님도 이 일을 오래 하셨죠? 힘든 일이실 텐데.
뭐 15년 정도. 15년이면 정말 오래 하셨네요? 그럼 이런 상황도 많이 겪어보셨겠어요. 김태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뭔가 대화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팀장님, 솔직히 여쭤봐도 될까요? 뭘? 이런 일 하실 때 기분이 어떠세요? 특히 할머니, 할아버지들 상대로 할 때요. 김태수가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죠. 그건, 뭐, 기분 좋을 리는 없으시겠죠? 이정민의 목소리에 비난의 기색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해하려는 톤이었죠. 저도 직장 생활 해봐서 알겠어요. 윗사람이 시키면 해야 하는 거고, 안 하면 밥줄이 끊기는 거고. 김태수 뒤에 서 있던 용역 중 하나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맞아, 우리도 먹고 살려고 하는 거지. 그런데 말입니다. 이정민이 할머니들이 있는 쪽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저 할머니들도 마찬가지예요. 생존이 걸린 문제거든요. 평생 모은 전 재산이 저 집 한 채뿐인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김태수가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건 우리가 어쩔 수 없는 문제 아닌가? 회사에서 시킨 일이니까. 맞아요. 그게 문제죠. 이정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팀장님이 직접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두실 점이 있습니다. 김태수가 긴장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뭔데? 제가 조사해 본 결과 이번 재개발 승인 과정에서 문제가 좀 있었어요. 이정민이 주머니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주민동의서 위조, 보상금 중간에서 빼돌리기, 심지어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도. 김태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런 것까지 우리가 알 바 아니지. 맞습니다. 팀장님은 모르셨겠죠. 이정민이 서류를 다시 주머니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시게 됐잖아요. 이정민이 자연스럽게 김태수 쪽으로 걸어가며 말했습니다. 15년간 이 일을 하셨다면서요? 그게 뭔 상관이야? 힘들지 않으셨어요? 김태수가 예상치 못한 질문에 당황했습니다. 뭐가 힘들어? 마음이요. 이정민이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매번 이런 일 하실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불편하지 않으셨나요? 뒤에 서 있던 용역 중 하나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런 건 좀 있지. 김태수가 부하를 째려보며 말했습니다. 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쓸데없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정민이 김태수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팀장님도 사람이잖아요. 감정이 있으시고. 감정이 뭐가 중요해? 일이니까 하는 거지. 그럼 집에 가서 아이들한테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으세요? 아빠가 오늘 할머니들한테 집에서 나가라고 했더라고요. 김태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건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아. 어떤 식으로 말씀하세요? 이정민이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그냥 이랬다고 하지. 구체적으로는 말씀 안 하시는군요. 김태수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전곡을 찔린 기분이었거든요. 박순자 할머니가 뒤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저씨도 자식 있으시죠? 김태수가 할머니를 쳐다봤습니다. 그렇죠. 몇 살이에요? 고등학생하고 중학생. 그럼 우리한테는 손잡벌이네. 할머니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 있어요? 김태수가 불편해했습니다. 그건 일이니까. 일이라고 다 똑같은 건 아니잖아요. 이정민이 끼어들며 말했습니다. 팀장님도 분명 처음부터 이런 일을 하려고 했던 건 아니겠죠? 김태수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건 원래는 다른 꿈이 있으셨을 텐데. 이정민이 추측하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보니 이 일을 하게 되신 거겠죠? 용역 중 한 명이 공감하듯 말했습니다. 맞아요. 형님도 원래는 다른 일을 하고 싶어 했는데. 닥쳐. 김태수가 날카롭게 말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이정민이 할머니들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들, 혹시 팀장님들한테 미안한 마음 있으세요? 박순자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요. 이분들도 먹고 살려고 하는 일인데 우리 때문에 곤란해지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안 좋아.
다른 할머니도 거들었습니다. 맞아. 우리가 원수는 아니잖아. 예상과 전혀 다른 반응에 김태수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들, 우리가 미운 건 이분들이 아니야. 박순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만든 사람들이 미운 거지. 이정민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진짜 문제는 따로 있는 거죠. 무슨 뜻이야? 김태수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팀장님들과 할머니들은 원래 싸울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같은 서민이고 같은 처지니까요. 이정민이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일부러 이렇게 대립하게 만든 거예요. 용역들이 서로 쳐다봤습니다. 그게 무슨... 간단해요. 서민들끼리 싸우게 해놓고 진짜 이익은 다른 사람들이 가져가는 거죠. 이정민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팀장님들은 위험한 일만 하고 할머니들은 쫓겨나고 그럼 누가 득을 봐요? 김태수가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개발업체 사장들, 중간에서 돈 빼먹는 사람들. 이정민이 하나씩 손가락을 꼽으며 말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안전한 사무실에서 돈만 세고 있어요. 정작 더러운 일은 팀장님들이 하고 있는데 말이죠. 김태수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야? 이용당하고 있다는 거야?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정민이 반문했습니다. 김태수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관점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안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 많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이정민이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팀장님이 선택하셔야 할 문제예요. 선택? 네, 계속 이용당할 건지 아니면 진실을 알고 싶으신지요. 김태수가 당황한 표정으로 좌우를 둘러봤습니다. 부하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죠. 그래도 우리는 일을 해야 한다니까? 물론이죠. 하지만 잠깐만 기다려 보시는 게 어떨까요? 이정민이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혹시 팀장님 회사 대표님 연락처 아시나요? 왜 그걸? 직접 통화해 보려고요. 지금 상황을 설명해 드리고 싶어서요. 김태수가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15년간 이런 일을 하면서 의뢰인과 직접 통화를 하겠다는 사람은 처음이었거든요. 그건 좀... 혹시 곤란하시다면 제가 직접 찾아뵐게요. 이정민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가 왠지 섬뜩했죠. 다원건설 김 회장님이시죠? 사무실이 강남구 역삼동에 있다고 들었는데요. 김태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너 어떻게 그걸? 조금 알아봤거든요. 아, 그리고 이정민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김 회장님 아들분이 미국에서 부동산 투자하신 것도 알고 있어요. 자금 출처가 조금 애매한 것 같던데요. 이 순간 김태수는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너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야? 그냥 동네 사람이에요. 다만 이정민이 잠깐 멈춰서 김태수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부정의를 못 견디는 성격이거든요. 그때 김태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회사 대표였죠.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로 거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김태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아, 사장님. 그게 SNS에 영상 올라왔다며? 우리 애들이 계집한테 털렸다고? 김태수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언제부터인지 구경꾼들이 모여들어 있었고 누군가는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있었죠. 그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야. 당장 끝내고 올라와.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김태수가 난감한 표정으로 이정민을 쳐다봤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라는 거야? 간단해요. 오늘은 그냥 돌아가세요. 그리고 내일 다시 오시되 제대로 된 서류를 가지고 오세요. 제대로 된 서류? 주민동의서 원본, 정당한 보상금 계약서, 그리고 법원 집행명령서요. 이정민이 손가락을 하나씩 꼽으며 말했습니다. 이 세 가지만 제대로 갖춰오시면 할머니들도 순순히 나가실 거예요. 김태수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 게 있었으면 진작에 일이 끝났겠지. 맞습니다. 없으니까 이렇게 강제로 밀어붙이려는 거겠죠.
이정민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불법이라는 건 아시죠? 우리는 그냥 시키는 일만. 맞아요. 팀장님은 피해자나 마찬가지예요. 이정민의 목소리가 갑자기 부드러워졌습니다. 사실 제가 조사해 본 결과 다원건설에서 팀장님한테 지급한 용역비도 원래 받으셔야 할 금액의 60% 정도더라고요. 김태수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걸 어떻게 해? 계약서 사본을 봤거든요. 원래는 3천만 원이었는데 실제로는 1,800만 원만 받으셨죠? 김태수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건 정확한 수치였거든요. 나머지 1,200만 원은 중간에서 누가 빼먹었을까요? 이정민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혹시 궁금하시면 알려드릴게요. 그 순간 김태수는 뭔가 큰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은 그냥 말단에서 더러운 일만 하고 정작 돈은 위에서 다 가져가고 있었던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거야? 김태수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간단하잖아요. 정당한 몫을 찾아오시면 돼요. 이정민이 명함을 한 장 꺼내서 김태수에게 건넸습니다. 제 연락처예요.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김태수가 명함을 받아들며 물었습니다. 너 정말 그냥 동네 사람이야? 네, 그냥 이 동네에서 자란 평범한 사람이에요. 이정민이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만 부모님께서 정의롭게 살라고 가르쳐 주셔서요. 그때 할머니 한 분이 뒤에서 말했습니다. 정민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별 말씀해요 할머니.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이에요. 김태수가 부하들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야들아, 오늘은 그만 들어가자. 형님, 정말 이대로 가요? 어쩌겠어.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용역들이 하나둘씩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김태수가 마지막으로 이정민에게 말했습니다. 야, 너 나중에 후회하지 마. 후회할 일이 있을까요? 이정민이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오히려 팀장님이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김태수는 뭔가 더 말하고 싶었지만 결국 고개를 흔들며 돌아섰습니다. 용역들이 철수하고 난 후 현장은 갑작스럽게 조용해졌습니다. 할머니들이 하나둘씩 이정민 주위로 모여들었죠. 정민아 정말 괜찮을까? 저 사람들이 나중에 더 무서운 사람들 데리고 올 수도 있잖아. 박순자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이정민이 자신 있게 대답했지만 사실 마음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민아, 너 정말 어떻게 그렇게 잘 싸워? 영화에서만 보던 일이잖아. 옆집 김말자 할머니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아, 그건 학교 다닐 때 태권도를 좀 배웠어요. 이정민이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군대 얘기는 할머니들이 걱정하실까봐 말하지 않았죠. 태권도? 그런데 저 남자들이 쓰러지는 모습은 태권도 같지 않던데? 요즘 태권도가 많이 발전했나 봐요. 할머니들이 키득키득 웃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누군가 뛰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괜찮아?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헐떡이며 달려왔죠. 박순자 할머니의 아들 박진수였습니다. 진수야, 왜 왔어? 동네에서 연락 와서. 깡패들이 와서 난리 났다고. 박진수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다 어디 갔어? 정민이가 쫓아버렸어. 정민이가 누구? 박순자 할머니가 이정민을 가리켰습니다. 김신의 막내딸이야. 박진수가 이정민을 보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는 박진수라고 합니다. 네, 이정민입니다. 그런데 정말 깡패들을 쫓아냈다고요? 쫓아낸 게 아니라 대화로 해결했어요. 이정민이 겸손하게 말했지만 할머니들이 나서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대화는 무슨 3명을 한 번에 때려 눕혔어. 진짜 영화 같았다니까. 박진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과장된 것 같은데요. 이정민이 쑥스러워하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변호사님 아는 분 계신가요? 변호사요? 왜요?
이 재개발 건이 좀 복잡해 보여서요. 법적인 조언이 필요할 것 같아요. 박진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사 법무팀에 아는 형이 있긴 한데 혹시 연락해 보실 수 있을까요? 네, 당장 연락해 볼게요. 박진수가 휴대폰을 꺼내며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 이정민은 할머니들과 함께 앉아서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할머니들, 혹시 개발업체에서 받으신 서류들 다 가지고 계세요? 응, 집에 있어. 근데 워낙 복잡해서 우리가 이해하기가 힘들더라. 나중에 보여주세요. 제가 한번 살펴볼게요. 박진수가 통화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정민 씨, 운 좋게 형이 부동산 전문 변호사예요. 내일 시간 되면 한번 만나보자고 하네요. 정말요? 고마워요. 아니에요. 저희 엄마도 도움받은 건데요. 그때 멀리서 또 다른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검은색 고급 세단이었죠. 또 누가 와? 할머니들이 긴장했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50대 중반의 남성이었습니다. 값비싼 정장을 입고 있었죠. 혹시 이정민 씨 계신가요? 그가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이정민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저인데요. 안녕하세요. 다원건설 이사 최민호라고 합니다. 그가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잠깐 대화 좀 나눌 수 있을까요? 할머니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개발업체에서 직접 이사가 나타난 거죠. 여기서 말씀하시죠. 숨길 것도 없으니까요. 이정민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러시겠어요? 사실 오늘 있었던 일 때문에 왔습니다. 최민호가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용역업체에서 무리한 행동을 한 것 같아서 사과드리러 왔습니다. 이정민이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과요? 네, 그리고 할머니들과 다시 협상하고 싶습니다. 더 합리적인 조건으로요. 박순자 할머니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물었습니다. 갑자기 왜 그래? 아까까지만 해도 무작정 나가라고 했으면서. 최민호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사실 위에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이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하라고요. 위에서요? 이정민이 관심 있게 물었습니다. 시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 지역 재개발 승인을 다시 검토하겠다고요. 할머니들이 서로 쳐다봤습니다. 그럼 우리가 안 나가도 돼? 아직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적 여유는 생겼죠. 최민호가 설명했습니다. 이정민이 무언가 생각에 잠겼습니다. 시청에서 갑자기 재검토를 하겠다고? 뭔가 이상했죠. 혹시 언론에서 연락 온 것도 있나요? 네, 그것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SNS에서 화제가 되면서 최민호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사 이미지에 좋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 같아서요. 이정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했죠. 이정민이 최민호를 찬찬히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사님,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뭔가요? 갑자기 이렇게 나오시는 진짜 이유가 뭔가요? 최민호가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뭔가 들킨 듯한 표정이었죠. 그게 사실 좀 복잡한 사정이 있습니다. 복잡한 사정이요? 시청에서 연락 온 게 맞긴 한데. 그것보다는 최민호가 주위를 둘러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국정감사 준비하는 국회의원실에서 연락이 왔어요. 할머니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국정감사? 네, 부동산 불법 개발 관련해서 조사를 한다고 하네요. 이정민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제가 오늘 말씀드린 서류들이 도움이 되겠네요. 최민호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서류요? 네, 주민동의서 위조건, 보상금 중간 착복건, 시공사 선정 과정의 문제점들이요. 그런 걸 어디서? 이건 비밀인데. 이정민이 장난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시민사회단체와 좀 연결고리가 있거든요. 사실은 군 시절 동기 중에 시민단체에서 일하는 친구가 있었던 것뿐이었지만요. 최민호가 땀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간단해요. 할머니들께 제대로 된 보상을 해드리시면 돼요. 제대로 된 보상이라면? 박순자 할머니가 나서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별거 아니야. 집값을 제대로 쳐주고 이사 비용도 현실적으로 지원해주고 무엇보다 우리를 협상 상대로 인정해주면 돼. 다른 할머니도 거들었습니다. 맞아. 우리를 무시하지 말고 같이 이야기하자는 거야. 최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내일부터 제대로 된 협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용역업체는 더 이상 안 보내시고요? 이정민이 확인했습니다. 당연히 안 보냅니다. 그런 방식은 처음부터 잘못된 거였어요. 박진수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협상이 잘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럼 법정에서 만나겠죠. 이정민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다행히 우리 편에 서줄 변호사님도 계시고 증거 자료도 충분하고요. 최민호가 급하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니에요. 꼭 협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법정 갈 일 없게 할게요. 그때 갑자기 휴대폰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최민호의 휴대폰이었죠. 여보세요? 네, 회장님. 전화를 받던 최민호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최민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회장님이 직접 나서신다고 하시네요. 내일 오후에 이쪽으로 오신답니다. 할머니들이 긴장했습니다. 회장이 직접 온다고? 그럼 더 무서운 일이 생기는 거 아니야? 이정민이 할머니들을 진정시켰습니다. 괜찮아요. 회장님이 오시는 게 오히려 좋아요. 왜요? 직접 대화하면 더 빨리 해결될 거예요. 사실 이정민도 속으로는 조금 긴장됐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들 앞에서는 자신감을 보여야 했죠. 최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내일 회장님과 만나실 때도 함께 계실 건가요? 당연하죠. 할머니들 혼자 두고 갈 수는 없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최민호가 명함을 하나 더 꺼내서 박순자 할머니에게 건넸습니다. 할머니, 혹시 급한 일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내일까지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가 차로 돌아가며 마지막으로 이정민에게 말했습니다. 정민 씨, 내일 잘 부탁드려요. 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래요. 차가 떠나고 난 후 할머니들이 이정민을 둘러쌌습니다. 정민아, 정말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지. 할머니들,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정민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내일이 진짜 중요한 날이거든요. 그래도 오늘만큼 무서운 일은 없겠지? 박순자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네, 이제는 협상 테이블에서 만나는 거니까요. 폭력적인 방법은 더 이상 쓰지 못할 거예요. 박진수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정민 씨, 정말 대단해요. 하루 만에 상황을 완전히 바꿔놓으셨네요.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이정민이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들이 포기하지 않으셨으니까 가능한 일이었고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길고 긴 하루가 저물어가고 있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정민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더 큰 일이 남아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할머니들, 오늘 밤에는 집에 혼자 계시지 마세요. 왜? 혹시 또 무슨 일이 있을까? 혹시 모르니까요. 서로 연락하면서 지내세요. 할머니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우리는 모두 순자네 집에서 모여 있을까? 좋은 생각이에요. 이정민이 안심하며 말했습니다. 그럼 저도 밤에 한 번씩 확인하러 올게요. 그날 밤 11시경, 이정민은 할머니들 집 주변을 순찰하고 있었습니다. 골목이 평소보다 조용했죠. 너무 조용했습니다. 뭔가 이상한데? 이정민이 발걸음을 멈추고 주변을 살펴봤습니다. 평소 이 시간이면 편의점 앞에 모여있는 동네 청년들도 보이지 않았고 늘 켜져 있던 가로등 몇 개도 꺼져 있었죠.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정민이 돌아보니 검은 후드를 쓴 남자 3명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정민 씨죠? 가운데 서 있던 남자가 후드를 벗으며 말했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는데 얼굴에 흉터가 있었죠. 네, 저인데요. 누구세요? 제 소개는 나중에 하고요. 남자가 담배를 꺼내 물며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 동생들이 신세를 많이 졌다면서요? 이정민이 바로 눈치챘습니다. 김태수보다 윗급의 사람이었죠. 동생들이요? 김태수, 그 친구 제 동생이거든요. 남자가 담배에 불을 붙이며 계속 말했습니다. 근데 얘가 와서 울면서 하는 소리가 계집한테 창피를 당했다고 하네요. 이정민이 긴장했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형님이 직접 나서신 건가요? 그렇죠. 우리도 체면이 있는 사람들이라서요. 남자가 담배 연기를 뿜으며 말했습니다. 근데 참 이상하네요. 뭐가요? 김태수 그놈이 15년간 이 일하면서 계집한테 진 적은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남자가 이정민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겉보기에는 그냥 평범한 여자 같은데? 평범한 여자 맞아요. 이정민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왜 김태수가 그렇게 됐을까요? 남자가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습니다. 운이 좋았나 보죠. 운이요? 킥킥킥. 남자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운으로 3명을 한 번에 때려 눕혔다고요? 그때 이정민이 깨달았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용역 깡패가 아니었죠. 움직임이 달랐습니다. 체계적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의 자세였거든요. 혹시 여러분도 군대 출신이신가요? 오, 눈썰미 있네요. 남자가 흥미롭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해병대 출신이고 얘들은 육군 특전사 출신이에요. 이정민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예상보다 심각한 상황이었죠. 그럼 더 이해하실 거예요. 이정민이 말했습니다. 제가 왜 물러설 수 없는지 말이에요. 물러설 수 없다? 왜요? 할머니들을 지켜야 하니까요. 남자가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리며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랑 한번 붙어보시겠어요? 꼭 그래야 할까요? 이정민이 아쉬운 듯 말했습니다. 저도 군인 출신이라 동료를 상처 입히고 싶지 않거든요. 동료요? 킥킥킥. 남자가 크게 웃었습니다. 여자가 감히 우리를 동료라고? 그 순간 이정민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차가우면서도 날카로운 눈빛이었죠. 그럼 할 수 없네요. 남자가 손짓하자 양옆에 두 사람이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이정민도 가만히 있지 않았죠. 오른쪽에서 오는 공격을 피하면서 동시에 왼쪽 상대의 발목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있던 리더격 남자에게 직진했죠. 오, 제법인데? 남자가 감탄하며 주먹을 날렸습니다. 하지만 이정민의 속도가 더 빨랐습니다. 상대방의 주먹을 피하면서 동시에 명치를 가격했죠. 으윽! 남자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 사이 넘어졌던 왼쪽 상대가 일어나서 뒤에서 공격해왔습니다. 이정민이 뒤돌아 상대방의 팔을 잡고 어깨 던지기를 사용했죠. 와! 두 번째 상대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이제 리더와 오른쪽 상대 하나가 남았죠. 야, 이거 장난 아닌데? 리더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너 진짜 뭐 하던 사람이야? 그냥 동네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이정민이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군대에서 좀 배웠죠. 군대? 여자가 어느 부대? 그건 비밀이에요. 이정민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리더가 남은 동료를 쳐다봤습니다. 우리 둘이 같이 가자. 형님, 그래도 상대가 여자인데. 여자고 뭐고 따질 때가 아니야. 저거 보통 여자 아니야. 두 사람이 동시에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정민은 이미 다음 움직임을 예상하고 있었죠. 오른쪽 상대를 먼저 처리하기 위해 옆으로 이동했습니다. 상대방의 공격을 피하면서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바로 리더에게 집중했죠. 리더는 예상보다 강했습니다. 이정민의 공격을 막아내며 반격해왔거든요. 두 사람이 한동안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 리더가 헉헉거리며 말했습니다. 너 정말 어느 부대 출신이야? 특전사보다 세다니까? 그때 이정민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이 말하느라 집중력이 흐트러진 틈을 타서 빠르게 접근해 관절기를 걸었죠. 항복! 리더가 바닥에 눕혀진 채로 소리쳤습니다. 항복이야. 이정민이 천천히 리더를 놓아주었습니다.
리더가 일어나서 옷을 털며 말했습니다. 야, 너 진짜 대단하다. 나 해병대에서 15년 했는데 이렇게 진 건 처음이야. 이정민이 숨을 고르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제대로 운동했네요. 운동이라고? 이게 운동이야? 리더가 어이없어 하며 말했습니다. 그건 그렇고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하긴요. 집에 가서 자야죠. 이정민이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리더가 당황했습니다. 아니, 우리를 어떻게 할 거냐고? 별로 할 게 없는데요? 이정민이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습니다. 리더가 더욱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라고? 별로 할 게 없다고? 네, 여러분도 일하시는 분들이니까요. 이정민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뭔데? 할머니들한테는 손대지 마세요. 리더가 멍한 표정으로 동료들을 쳐다봤습니다. 쓰러진 두 사람도 일어나서 옷을 털고 있었죠.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되는데? 왼쪽 동료가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이겼으면 저 여자를 어떻게 할 예정이었잖아. 그런데 저 여자는 우리를 그냥 보내준다고? 리더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통 경찰에 신고하거나 아니면 협박이라도 하는데 이정민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럴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도 저처럼 나라 위해 고생하신 분들인데 나라 위해서? 리더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라가 우리한테 뭘 해줬는데? 전역하고 나니까 변변한 일자리도 없고 그래서 이런 일이나 하면서 살고 있잖아. 이정민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그럼 더욱 이해해요. 저도 비슷한 고민했거든요. 너도? 네, 전역하고 나서 뭘 해야 할지 몰라서 한동안 방황했어요. 이정민이 진솔하게 말했습니다. 군대에서는 나름 인정받고 살았는데 사회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리더와 동료들의 표정이 조금씩 변했습니다. 특히 여자라서 더 힘들었어요. 면접 보러 가면 군대에서 뭘 했냐고 묻는데 대답하기도 애매하고 왼쪽 동료가 공감하듯 말했습니다. 맞아. 우리도 특전사 출신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무서워해. 그래서 이런 일밖에 할 수가 없었어. 리더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15년 복무하고 나왔는데 할 줄 아는 게 싸우는 것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너는 어떻게 이겨냈어? 저요? 이정민이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사실 아직 이겨낸 건 아니에요. 그럼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도와주면서요. 오른쪽 동료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네, 오늘 할머니들처럼요. 약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일. 그게 우리가 군대에서 배운 진짜 의미 아닐까요? 리더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죠. 하, 이 여자 진짜 재밌네. 우리더러 착하게 살라고? 착하게 살라는 게 아니라 이정민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자랑스럽게 살자는 거예요. 자랑스럽게? 네, 우리가 받은 훈련과 경험을 좋은 일에 쓰자는 거죠.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차 소리였죠. 리더가 긴장했습니다. 너 경찰 불렀어? 아니에요. 저도 몰라요. 이정민도 당황했습니다. 경찰차 2대가 골목 입구에 멈춰섰습니다. 경찰관 4명이 내려서 이쪽으로 걸어왔죠. 신고 들어온 곳이 여기인가요?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신고요? 이정민이 의아해했습니다. 네, 폭력사건 신고가 들어왔는데요. 그때 골목 안쪽에서 박순자 할머니가 나타났습니다. 정민아, 괜찮아? 할머니, 어떻게 여기에? 집에서 보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너를 애워싸고 있더라. 그래서 경찰에 신고했어. 리더가 어이없어 했습니다. 할머니가 신고했다고? 경찰관이 상황을 파악하려 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나요? 아무 일 없었습니다. 이정민이 빠르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경찰관이 리더와 동료들을 쳐다봤습니다. 정말 아무 일 없었나요? 리더가 이정민을 쳐다보더니 말했습니다. 네, 아무 일 없었어요. 그냥 동네에서 만나서 대화 좀 했어요.
경찰관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옷조각들과 먼지투성이가 된 사람들을 보면 뭔가 있었다는 게 명백했거든요. 정말 문제 없나요? 박순자 할머니가 나섰습니다. 경찰관님, 정말 괜찮아요. 우리 정민이가 잘 해결했어요. 경찰관이 여전히 의심스러워했지만 당사자들이 모두 괜찮다고 하니 어쩔 수 없었죠. 그럼 조심해서 들어가세요. 밤에 이런 곳에서 만나는 건 위험해요. 경찰차가 떠나고 난 후 리더가 이정민에게 물었습니다. 왜 경찰한테 진실을 말하지 않았어? 진실을 말한다고 달라질 게 있나요? 이정민이 반문했습니다. 여러분이 감옥 가봤자 아무 소용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정민이 명함을 꺼내서 리더에게 건넸습니다. 정말로 자랑스럽게 살고 싶으시면 연락 주세요. 뭘 할 건데?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건 아니지만 이정민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좋은 일들이 많을 거예요. 리더가 명함을 받아들며 말했습니다. 너 정말 특이한 여자야. 그런 소리 많이 듣지? 그런가요? 보통 사람들은 우리를 무서워하거나 싫어하는데 너는 다르네. 이정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나쁜 사람들이 아니니까요. 다만 길을 잘못 들었을 뿐이죠. 리더가 명함을 주머니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만 더 물어봐도 될까? 네, 뭐든지요. 너 진짜 어느 부대 출신이야? 솔직히 말해봐. 이정민이 잠깐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707 특임대요. 세 사람이 동시에 입을 벌렸습니다. 뭐라고? 707? 여자가 707에 들어갔다고? 그럼 너. 리더가 갑자기 자세를 바로 하며 말했습니다. 중령님 맞으시네요? 전에 합동훈련 때 뵌 적 있습니다. 이정민이 놀랐습니다. 혹시 제2해병여단 출신이세요? 네, 맞습니다. 상사 조민석입니다. 리더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그때 여성 최초 특임대 대원이라고 해서 화제였는데, 아, 그때 기억나네요. 이정민도 반가워했습니다. 조상사님, 정말 오랜만이네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을? 조민석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전역하고 나서 별다른 기술이 없으니까요. 용역일이라도 해야 밥은 먹고 살죠. 이정민이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럼 더욱 그만두세요. 상사님 같은 분이 이런 일 하시면 안 되죠. 그만두고 뭘 하라고? 조민석의 동료 중 하나가 말했습니다. 우리도 먹고 살아야 하는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정민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받은 훈련은 사람을 지키기 위한 거였잖아요. 괴롭히기 위한 게 아니라요. 조민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야. 사실 이 일하면서 매번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 특히 오늘 같은 날은. 그때 박순자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정민아, 이분들은 누구야? 아, 할머니. 이분들은 제가 군대에서 알던 분들이에요. 군대에서? 할머니가 조민석을 쳐다봤습니다. 그럼 이분들도 군인이었어? 네, 해병대 출신이세요. 조민석이 쑥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아이고, 고생 많았겠다. 박순자 할머니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밤에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조민석이 대답하기 곤란해했습니다. 이정민이 대신 말했습니다. 그냥 우연히 만났어요, 할머니. 그래, 그럼 다행이네. 할머니가 조민석에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우리 정민이가 오늘 얼마나 멋있었는지 알아? 네. 용역 깡패들을 혼자서 다 쫓아냈어. 정말 영화 같았다니까. 조민석과 동료들이 서로 쳐다보며 웃음을 참았습니다. 그랬군요. 그런데 아저씨들은 뭐 하는 분들이야? 할머니의 질문에 조민석이 당황했습니다. 저희는 경비업체에서 일해요. 이정민이 빠르게 도와줬습니다. 그래, 그럼 우리 동네 경비도 좀 봐줄 수 있어? 요즘 이상한 사람들이 자꾸 와서. 조민석이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할머니,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정말 고마워라. 할머니가 기뻐했습니다. 그럼 우리 집에 와서 차라도 한잔 하고 가. 아니에요, 할머니. 늦었으니까 들어가세요. 이정민이 말했습니다. 이분들도 집에 가셔야 해요. 할머니가 아쉬워하며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할머니가 떠나고 난 후 조민석이 말했습니다. 중령님, 정말 미안합니다. 우리가 할머니들을 괴롭히려고 왔는데. 괜찮아요, 상사님. 이정민이 손을 저었습니다. 오히려 잘 됐어요. 잘 됐다고요? 네, 이렇게 다시 만났잖아요. 이정민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 일 그만두세요. 다른 일을 찾아봐요. 조민석의 동료가 말했습니다. 다른 일이라고 해도 마땅한 게 없는데요. 우리 나이에 이 경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이정민이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혹시 보안업체는 어떠세요? 보안업체요? 네, 정당한 보안업체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아파트 경비 같은 일 말이에요. 조민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곳은 월급이 너무 적어요. 가족들 먹여 살리기도 힘들고요. 그렇다면 이정민이 뭔가 떠오른 듯 말했습니다. 제가 아는 변호사님께 물어볼게요. 변호사님이요? 네, 혹시 개인 보안이나 경호 쪽 일이 있는지요? 정당한 일이면서 돈도 제대로 주는 곳 말이에요. 조민석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그런 곳이 있을까요? 한번 알아볼게요. 이정민이 약속했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요. 뭔가요? 당장 내일부터는 이런 일 그만두세요. 돈이 급하시면 제가 당분간 도와드릴게요. 조민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안 됩니다, 중령님. 우리가 중령님께 신세 질 수는 없죠. 신세가 아니라 투자예요. 이정민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좋은 사람들이 좋은 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나중에 성공하시면 갚아주시면 되고요. 조민석과 동료들이 감동했습니다. 중령님, 그런데 정말 확신하세요? 한 동료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변할 수 있다고요? 당연하죠. 이정민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나쁜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길을 잃었을 뿐이에요. 다시 찾으면 돼요. 조민석이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부터 이 일은 그만두겠습니다. 그리고 중령님이 찾아주시는 일을 기다려보겠어요. 좋은 결정이세요. 이정민이 기뻐했습니다. 그럼 연락처 주세요. 소식 있으면 바로 연락드릴게요. 다음 날 오전 10시 이정민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정민 씨? 박진수입니다. 무슨 일이세요? 변호사 형이 오늘 오후에 시간 된다고 하네요. 정말요? 고마워요. 그런데 형이 하는 말이 이 사건이 생각보다 크다고 하더라고요. 이정민이 궁금해했습니다. 크다고요? 네, 시청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고 언론에서도 연락이 왔다고 하네요. 언론에서요? 어제 SNS에 올라온 영상 때문인 것 같아요. 조회수가 벌써 50만을 넘었다고 하네요. 이정민이 당황했습니다. 50만이요? 네, 그리고 댓글들 보니까 비슷한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다른 재개발 지역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요. 그때 또 다른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잠깐만요. 다른 전화가 와요. 이정민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이정민 씨 맞으신가요? 낯선 여성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맞는데요.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KBS 시사 프로그램 PD 김미영이라고 합니다. 이정민이 놀랐습니다. KBS요? 네, 어제 영상을 보고 연락드렸습니다. 혹시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인터뷰요? 네, 불법 재개발 문제에 대해 다루려고 하는데요. 정민 씨 사례가 아주 좋은 예시가 될 것 같아서요. 이정민이 잠깐 생각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보다는 할머니들을 인터뷰하시는 게 어떨까요? 할머니들이요? 네, 정작 피해를 당하신 분들은 할머니들이니까요. 김미영 PD가 흥미로워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네요. 그럼 할머니들과 함께 인터뷰하는 건 어떨까요?
할머니들께 물어보고 연락드릴게요. 네, 기다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이정민이 다시 박진수에게 전화했습니다. 죄송해요. 갑자기 일이 커지네요. 맞아요. 형 말로는 이런 사건이 전국적으로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요. 알겠어요. 그럼 오후에 뵙죠. 오후 2시 다원건설 김 회장이 수유동에 나타났습니다. 검은색 벤츠 2대와 함께 양복 입은 사람들이 여러 명 따라왔죠. 할머니들이 모여서 긴장한 표정으로 지켜봤습니다. 정민아, 저 사람이 회장이야? 그런 것 같아요, 할머니. 김 회장은 60대 중반의 남성으로 위압적인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그가 할머니들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원건설 대표 김정호입니다. 어르신들께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박순자 할머니가 경계하며 말했습니다. 갑자기 왜 오셨어요? 어제 있었던 일 때문에 직접 와서 사과드리고 싶었습니다. 김 회장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너무 무례했습니다. 할머니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예상과 다른 반응이었거든요. 그리고 새로운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 회장이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기존 보상금의 150%를 드리겠습니다. 할머니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150%라고? 네, 그리고 이주 비용도 모두 저희가 부담하겠습니다. 임시 거주지도 마련해드리고요. 이정민이 의심스러워했습니다. 갑자기 왜 이렇게 나올까?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김 회장이 말했습니다. 이번 주 안에 결정해 주셔야 해요. 그리고 언론 인터뷰는 하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이정민이 바로 눈치챘습니다. 언론 때문이군요. 네. 김 회장이 이정민을 쳐다봤습니다. 언론에 알려지는 게 부담스러우시죠? 그건 아마 다른 지역 재개발 현장에도 영향을 줄까봐 걱정되시는 것 같은데요. 김 회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젊은 아가씨가 참견할 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 참견이 아니라 조언이에요. 이정민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150%도 좋지만 200%는 어떠세요? 뭐라고? 김 회장이 벌컥 화를 냈습니다. 지금 협박하는 거야? 협박이 아니라 정당한 협상이죠. 이정민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차피 법정에 가면 더 오래 걸리고 비용도 더 많이 들 텐데요. 지금 해결하시는 게 회장님께도 유리하실 거예요. 그때 뒤에서 누군가가 박수를 쳤습니다. 훌륭한 협상이네요. 모두가 돌아보니 40대 초반의 남성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어딘지 친근한 인상이었죠. 누구세요? 김 회장이 경계하며 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 신동욱입니다. 그가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어르신들의 법적 대리인으로 왔습니다. 김 회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변호사요? 네, 그리고 제 뒤에 있는 분은 KBS PD님이시고요. 뒤에서 김미영 PD가 카메라맨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촬영 허가받고 왔습니다. 김 회장이 당황했습니다. 잠깐, 이건 사전에 약속된 일이 아닌데 공개적인 장소에서 공익을 위한 취재입니다. 신동욱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어요. 이정민이 할머니들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들, 어떻게 하실 건가요? 방송에 나가셔도 괜찮으세요? 박순자 할머니가 다른 할머니들과 상의한 후 말했습니다. 우리와 같은 처지의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나가죠. 좋은 결정이세요. 신동욱 변호사가 김 회장에게 말했습니다. 회장님도 인터뷰에 응해주시겠어요? 공정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김 회장이 진퇴양난에 빠진 표정이었습니다. 언론을 피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더 큰 주목을 받게 된 상황이었죠. 김 회장이 땀을 흘리며 뒤에서 있는 직원들을 쳐다봤습니다. 잠깐 이 상황을 정리하고 진행하죠. 아니에요, 회장님. 이정민이 나섰습니다. 지금이 가장 좋은 타이밍인 것 같은데요.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모여 있잖아요. 김미영 PD가 카메라를 세팅하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좋은 기회예요.
국민들에게 다원건설의 진심을 보여주실 수 있어요. 김 회장이 어쩔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공정하게 해주세요. 당연히 공정하게 하겠습니다. 촬영이 시작됐습니다. 김미영 PD가 박순자 할머니에게 먼저 질문했습니다. 할머니, 이번 재개발로 어떤 어려움을 겪으셨나요? 아이고, 어려움이라. 할머니가 눈시울을 적시며 말했습니다. 여기서 50년을 살았는데 갑자기 나가라고 하니까 보상금도 집값에 비해 너무 적고 어디 가서 어떻게 살라는 건지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처음에 제시한 보상금이 시세의 60% 정도였어요. 이정민이 대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주민동의서도 제대로 받지 않고 진행했고요. 김 회장이 급하게 끼어들었습니다. 그건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정당한 절차를 거쳤고, 정당한 절차요? 신동욱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럼 이것도 정당한 절차인가요? 서류에는 위조된 주민동의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건 어디서 구한 자료인가요? 합법적인 경로로 입수한 자료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보상금 중간에서 30% 정도가 사라졌네요. 어디로 간 걸까요? 김 회장이 당황했습니다. 그건 그런 일은 없었을 텐데. 회장님도 모르셨다는 말씀인가요? 김미영 PD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그럼 회사 내부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인데요. 그때 갑자기 김 회장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잠깐만요. 그가 전화를 받았는데 통화 내용이 다 들렸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국정감사 준비위원회에서 압수수색 나온다고 해요. 오늘 오후에 본사로 온답니다. 김 회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어? 압수수색이요? 언제부터 그런 계획이 있었어요? 전화 너머 목소리가 더욱 급해졌습니다. 모르겠어요. 갑자기 연락 왔어요. 그리고 다른 재개발 현장들도 모두 조사 대상이라고 해요. 김 회장이 전화를 끊고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현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이정민이 놀란 것처럼 말했습니다. 어머, 회장님. 무슨 일이세요? 괜찮으신가요? 김 회장이 이정민을 의심스럽게 쳐다봤습니다. 혹시 당신이? 제가 뭐요? 이정민이 천진난만하게 반문했습니다. 저는 그냥 동네에서 자란 평범한 사람인데요.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그때 멀리서 검은색 SUV 세대가 나타났습니다. 국정감사 준비위원회 소속 조사관들이었죠. 김정우 대표님이시죠? 조사관이 신분증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국정감사 준비위원회 조사관 박상민입니다. 몇 가지 여쭤볼 것이 있어서 왔습니다. 김 회장이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여기까지 오실 필요는 없었는데 사무실로 가시죠. 아니에요. 여기서 하겠습니다. 박상민 조사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는 것이 더 정확하거든요. 카메라가 모든 상황을 담고 있었습니다. 김미영 PD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완전히 특종이네요. 조사관이 김 회장에게 질문했습니다. 대표님, 이 지역 재개발 과정에서 주민동의는 제대로 받으셨나요? 그건 물론입니다. 그럼 동의서를 보여주세요. 김 회장이 직원에게 눈짓했지만 직원들도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준비가. 그럼 보상금은 어떻게 책정하셨나요? 시세에 맞게 책정했습니다. 시세에 맞게요? 박상민 조사관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시세의 60% 수준인데요. 나머지 40%는 어디로 갔나요? 김 회장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정민이 조용히 할머니들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들,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정말? 네, 국가에서 직접 조사하고 있으니까요. 정당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박순자 할머니가 감격했습니다. 정민아, 정말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는지.
그때 조민석이 동료들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중령님, 상사님, 어떻게 여기에? 뉴스 보고 왔습니다. 조민석이 김 회장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이 양반이 우리한테 더러운 일 시킨 놈이네요. 김 회장이 조민석을 알아봤습니다. 너희들, 어제 왜 일을 제대로 안 했어? 제대로 안 했다고요? 조민석이 코웃음 쳤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런 더러운 일 안 해요. 뭐라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았거든요. 조민석이 이정민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중령님이 소개해 주신 정당한 일이요. 이정민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젯밤에 연락받았어요. 보안업체에서 경력 있는 사람들을 찾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요? 할머니들이 기뻐했습니다. 그럼 이분들도 이제 좋은 일 하시는 거네요? 네, 정당하게 돈 벌면서 사람들을 지키는 일이에요. 박상민 조사관이 김 회장에게 말했습니다. 대표님, 일단 동행해 주시겠어요? 더 자세한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 회장이 체념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들께는 미안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서 박순자 할머니가 의외로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알았어요. 이제라도 잘못을 인정하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해요. 김 회장이 차에 타기 전에 이정민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정말 평범한 동네 사람 맞아요? 이정민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그냥 정의감 있는 평범한 사람이에요. 김 회장의 차가 떠나고 난 후 현장은 축제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할머니들이 서로 껴안으며 기뻐했죠. 정말 끝난 거야? 이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야? 신동욱 변호사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이제는 확실합니다. 국정감사까지 나선 상황에서 그들이 버틸 수 없을 거예요. 정당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김미영 PD가 마지막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정민 씨,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세요. 시청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시다면요. 이정민이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포기하지 않으면 된다는 거죠. 아무리 작고 힘없어 보여도 정의는 반드시 이긴다는 걸 오늘 확인했어요. 박순자 할머니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맞아, 우리도 처음에는 무서웠어. 하지만 정민이가 용기를 줬거든. 한 사람의 용기가 이렇게 많은 걸 바꿀 수 있다니. 다른 할머니들도 하나씩 이야기를 보탰습니다. 나는 정민이 덕분에 희망을 되찾았어. 우리 같은 늙은이들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걸 배웠지. 그리고 세상에는 아직 좋은 사람들이 많다는 것도. 조민석이 동료들과 함께 이정민에게 인사했습니다. 중령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한테 새로운 길을 보여주셔서요. 상사님들도 고생 많으셨어요. 이정민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자랑스러운 일만 하세요. 네, 약속드립니다. 조민석이 결의에 찬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어려운 일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이제는 우리가 도와드릴 차례예요. 한 동료가 말했습니다. 중령님이 저희한테 가르쳐 주신 건 힘은 약한 사람을 지키라고 있는 거라는 거요. 김미영 PD가 촬영을 마무리하며 말했습니다. 이 영상은 내일 저녁 뉴스에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심층 다큐멘터리로도 제작할 계획이에요. 전국의 비슷한 피해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신동욱 변호사가 할머니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2, 3주 정도면 모든 절차가 끝날 것 같아요. 보상금도 시세의 120% 이상은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주 비용, 임시거주비 모두 다원건설에서 부담하게 될 거예요. 할머니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죠. 정말 꿈만 같아. 어제까지만 해도 어떻게 될지 몰라서 잠도 못 잤는데 박진수가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걱정 마세요. 새 집도 더 좋은 곳으로 구해드릴게요. 고맙다, 아들아. 그런데 정민이한테도 정말 고맙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길고 힘든 이틀이 마침내 끝나가고 있었죠. 사람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정민은 마지막까지 남아서 할머니들을 배웅했습니다. 정민아, 진짜 고마워. 박순자 할머니가 이정민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내가 없었으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지. 할머니, 저는 별로 한 것도 없어요. 할머니들이 포기하지 않으셨으니까 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래도 용기를 준 건 너야. 첫 발걸음을 내딘 것도 너고. 다른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정민아, 너 덕분에 우리도 배웠어. 나이가 들어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는 것. 세상에는 우리를 도와줄 좋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 말이야. 이정민이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많이 배웠어요, 할머니. 용기라는 게 혼자서는 나오지 않는다는 것. 서로 힘이 되어줄 때 나오는 거더라고요. 할머니들이 모두 집으로 들어간 후 이정민은 혼자 골목을 걸었습니다. 평범한 골목이었지만 이제는 특별하게 느껴졌죠. 이틀 전만 해도 절망에 빠져있던 이곳이 이제는 희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이정민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군대에서 배운 건 나라를 지키는 거였는데 정작 정말 지켜야 할 건 이런 평범한 일상이었구나. 할머니들의 웃음소리, 동네의 평화로운 저녁.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버지에게서 온 전화였죠. 여보세요, 아빠. 정민아, 뉴스 봤다. 아버지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우리 딸이 정말 자랑스럽다. 아빠가 키운 보람이 있네. 과찬이에요, 아빠. 과찬이 아니야. 정말 잘했어. 그런데 정민아. 네.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많을 텐데 너무 무리하지는 마라. 세상을 다 바꿀 수는 없으니까. 이정민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알아요, 아빠. 하지만 조금씩이라도 바꿔나가야죠. 그래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네가, 이 나라가 더 좋아지니까. 그래, 우리 딸 말이 맞다. 하지만 건강 조심하고 무엇보다 안전하게 해라. 네, 약속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이정민은 다시 골목을 걸었습니다. 멀리서 편의점 불빛이 보였고 몇몇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겠죠. 이정민이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인생이라는 게 참 신기해. 어제까지만 해도 뭘 해야 할지 몰랐는데 오늘 하루 만에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찾았네.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주저하지 않고 나서기로, 힘없는 사람들의 편에 서기로, 정의로운 일을 위해서라면 언제든 용기를 내기로. 별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하는 저녁 하늘 아래 이정민은 집으로 향했습니다. 내일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테고 또 다른 도전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으니까요. 그리고 작은 용기 하나가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도 확인했으니까요. 우리 모두의 일상 속에는 이런 순간들이 숨어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 혼자라고 느낄 때,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생각될 때. 하지만 기억하세요. 용기 있는 한 사람이 나서면 반드시 함께할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비록 시간이 걸릴지라도 포기하지 않는 한 말이에요. 감동기억 채널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앞으로 좋은 일만 가득해지실 거예요.